안녕하십니까. 상생 세미나 17번째를 맡게 된 조현주입니다. 상생 가치를 살리는 일,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온전하게 복원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상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 문화, 인권기관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친일 인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인사가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서대문구에 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최근 시민들의 근현대사 이해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강좌가 개설된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도약, 전두환의 선진국 시대로의 진입, 성공. 굉장히 치우친 강의라고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강사는 지금 현재 뉴라이트,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그 사람들의 교과서죠.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입니다. 다행히 서대문구에 사는 청년들이 또 시민단체, 역사단체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결국 강의는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생사회 일천인 선언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상생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도산 안창호의 독립운동사를 온전히 복원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40대의 도산입니다. 임시정부 시절 도산인데요. 도산의 부인 이혜련 여사는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너희 아버지처럼 잘생긴 남자를 보지 못했다. 도산은 평소에 잘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산을 만나는 사람마다 도산은 따뜻하고 온화하고 고상한 품격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산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산의 전 면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독립운동사에서 도산처럼 축소되고 왜곡된 인물도 흔치 않습니다. 살아온 길을 보면 살아갈 길이 보입니다. 동지들을 보면 도산이 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산의 독립운동의 출발 지점, 출생에서 어린 시절, 그리고 독립협회 활동, 쾌재정 연설, 또 미국으로 가서 도산공화국으로 불린 파차파 캠프 시절, 마지막으로 신민회,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인 신민회를 중심으로 도산의 독립운동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LA에 있는 리버사이드 시청 앞에 서 있는 도산 동상입니다. 좌우로 마하트마 간디 동상이 있고 마틴 루터 킹 동상이 함께 서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자부심의 원천이고 정신적 지주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틴 루터 킹, 간디와 함께 도산을 세계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도산 패밀리 하우스라는 문화사적지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렇게 도산이 가족들이 살던 집을 도산 패밀리 하우스라고 문화 관심지로 지정해서 지금은 한국학 연구소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도산 안창호 우체국,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
또 도산의 생일을 태어나신 날을 도산의 날이라고 해서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저는 그동안 출간된 도산 평전을 통해서 도산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또 그 인식의 흐름의 변천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1938년에 나온 차리석 선생님의 한국혁명영수, 안창호 선생 40년 혁명 분투 사략이란 글입니다. 이 글은 도산이 서거하고 나서 임시정부에서 추도식을 치를 때 차리석 선생께서 읽은 추도사입니다. 차리석 선생은 도산을 쾌재정 연설을 들으면서 함께 했고, 그 후로 독립협회, 신민회,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 활동을 함께한 동지입니다. 차리석 선생은 도산의 그림자로 불렸습니다. 임시정부의 파수꾼으로 불렸습니다. 제목에서 분명하게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독립운동이 드러납니다. 혁명영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혁명을 위해 분투했다는 겁니다. 차리석 선생은 도산이 돌아가시자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 살림을 꾸려서 환국하려고 할 때 그 환국 직전에 과로사로 순국하셨습니다. 그 부인과 아드님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하물며 성씨 차씨에서 위아래를 떼고 신씨로 계명해서 살았습니다. 김구 선생이 암살되시는 이후부터 김구 선생과 가깝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승만 정권은 도산을 완전 배제했습니다. 가려버렸습니다. 이승만 정권 내내 숨어 살았습니다.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드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지금 효창공원에 모셔진 차리석 선생을 종종 찾아뵙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광수의 도산 안창호입니다. 문제적 남자 춘원입니다. 이 책은 도산 안창호를 널리 알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산의 반쪽을 알린 책입니다. 이광수는 자신의 변절을, 자신의 친일을 도산 안창호를 활용했습니다. 변명하기 위해서. 도산 안창호의 민족 개조론과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은 출발에서부터 목표까지 다릅니다. 이광수는 패배했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친일입니다. 그러나 도산은 우리 민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자아수련의 최종 목표, 자아혁명의 최종 목표는 국가개조, 세계개조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광수의 책을 이야기하면서 안병옥 교수님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안병옥 교수님은 우리나라 3대 철학자로 유명하시죠. 김영석, 김태일 교수님과 3대 철학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도산 안창호 전도사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도산을 설파했습니다. 그때 그 안병옥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수많은 청년, 수많은 청소년들이 흥사단에 입단했고 또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정계, 재계,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병옥 교수님도 인격 수양, 인격 혁명론자의 도산을 강조한 지점입니다. 다음으로 장리욱 박사는 제2의 도산으로 불렸습니다. 장리욱 박사는 도산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신 분으로 도산을 회고하기를 도산은 뼛속까지 민주주의자였다. 그런 도산을 따라서 장리욱 박사는 우리나라 1960년대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장리욱 박사는 또 평생 도산을 흠모하고 도산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장리욱 박사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도산이 뭔가 단점이 있지 않겠느냐?
장육 박사가 있습니다. 도사는 너무 병약했습니다. 도사는 평생 동안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도사는 누구보다도 강인했습니다.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격려하고 애국계몽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밟은 분이 도산입니다. 그 먼 뱃길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 먼 시베리아 철도길도 마다하지 않은 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명화의 도산 안창호의 독립운동가 통일노선. 이 책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도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명화 박사는 도산은 실패한 혁명가이나 역사의 승리자라고 말했습니다. 김삼웅 선생님은 투사와 신사 안창호 평전을 통해서 신사 안창호보다는 투사로서의 도산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도산은 우리 독립운동의 정맥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두대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석훈 교수는 이제 차리석 선생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독립운동의 혁명영수라고 논증한 책을 냈습니다. 박재순 박사님, 저희 상생 세미나 1번 타자하셨죠. 그때 도산의 사상에 대해서 정말 감동 깊게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두 책을 통해서 도산의 사상은 우리나라 생명철학의 원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생명철학을 원류로 해서 우리나라의 유영모, 함석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원주 사단에 불리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에 이르기까지 이 도산의 생명철학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용화 박사님의 민족 독립혁명가 도산 안창호 평전은 신용화 박사님의 역작입니다. 여기서 신용화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찍이 70년대에 도산의 신민의 원자료를 보면서 도산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민족 혁명가 중에 혁명가임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 책입니다. 이만근 작가의 도산 안창호와 함께 독립의 길을 걷다. 도산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따라갔고 또 함께한 동지들 31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산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겠습니다. 모란봉에서 바라보는 대동강변입니다. 저 대동강변 어딘가에 도산의 어린 시절이 녹아있지 않을까요? 예, 평양성의 남문이고요. 도산은 1878년 9월 11일 평양 대동강변의 작은 섬 봉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산의 어린 시절은 이모군란, 갑심정변, 정치 사회적으로 대혼란기였습니다. 관서지방은 고려시대에는 묘청의 난이 일어난 곳이고 조선시대에는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차별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중앙 관료로 등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관서지방은 뱃길을 통해서 서양 문물이 가장 일찍 들어왔고 기독교가 일찍 들어온 지역입니다. 도산의 집안은 말 그대로 몰락한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에는 유학자의 자긍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도산에게 한문을 가르치고 그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시자 할아버지가 도산을 손을 잡고 서당에 보냅니다. 그리고 더 큰 서당에 보내기 위해서 이사까지 합니다. 또 도산이 미국으로 가기 전에 그 동네에 있는 안향 서당에 절을 하고 갑니다. 안향 방계혈족입니다. 도산은 순흥 안씨죠. 순흥 안씨 집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안향이죠. 안향은 고려 말의 대유학자입니다. 원나라 북경에 가서 학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할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 가풍이 아마 남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써 도산의 초기 출발 지점에서 관서지방의 동지들이 인적 자산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서당 시절에 도산에게는 평생의 인연을 만납니다. 필대은입니다. 이 필대은은 가슴이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도산보다 4살 위로. 그리고 당시에 수많은 서양 사조를 익혔고 다독가였다고 합니다. 동양 고전에도 매우 해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필대은은 서당에서 같이 도산과 함께 나라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또 새로 들어오는 신사조에 대해서 밤샘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산으로 하여금 민족 혼을 일깨워 줍니다. 도산에게 잊을 수 없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도산 그때 필대은은 젊은 날에 그 청나라로 들어오는 서양의 신약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팔러 다니는 약종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필대은은 젊은 나이에 20대 중반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도산은 그의 아내를 서울에 있는 제중원, 세브란스 의전 병원이죠. 전신이죠. 거기에 취직을 시켜줍니다. 그 부인 또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후일 도산이 용산 헌병대에 갇혔을 때 삼시세끼를 대어줍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도산이 평양을 찾았을 때 제일 먼저 필대은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먼저 구세학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구세학당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그 옆으로 언더우드 선교사, 또 밀러 선교사, 서재필 박사, 육일준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밑에는 독립시민과 독립문이 보이죠. 도산은 16살, 즉 청일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서울로 올라옵니다. 청일전쟁은 다른 나라 군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때 최대의 피해지가 관서지방이었습니다. 평양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 현실을 목격한 도산은 필대엄과 함께 불태웠던 배우자, 힘을 기르자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핫한 거리, 요즘에 강남, 이태원 이런 지점이 될까요? 그 정동길에는 당시에 선교사들이 아주 많이 거주를 했고 외국 공사관들이 있었고 외국의 신문물이 가장 왕성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구세학당이 있었습니다. 구세학당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아학당을 열었고 고아학당을 이어서 밀러 선교사가 구세학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떠돌이 청소년들, 오갈 데 없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고아 학교였습니다. 도산은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도산의 학력은 그러니까 이 서당, 그리고 이 언더우드 학당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 조선의 천재죠. 서재필 박사가 도산을 평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산은 동서양 사상에 해박한 사람이다. 도산은 천연적 지혜와 능력이 있는 지도자다. 그러면서 도산과 이승만을 비교하는데요. 이승만은 자기 논리가 강하고 두뇌가 명석하므로 교육자에 적합하고, 도산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고 끝까지 인내하여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므로 정치 지도자에 적합하다. 도산이 여건만 갖춰지면 링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때 이 구세학당에서 만난 인연 중에 가장 소중한 인연은 김필순입니다. 김필순은 황해도 사람이었고 도산과 동갑이었는데 도산과 의형제를 맺습니다. 김필순의 가게는 고간대작, 대감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황해도 사람으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그 집에서 선교 활동을 돕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먼저 기독교인이 되고 그 어머니는 그 황해도 지방의 첫 여성 전도사가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김필수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따라와서 서울에서 배제학당을 다닙니다. 고아학당 건너편에 있었던 배제학당은 고아학당과는 달리 그런 부잣집 도련님들이 다녔던 학당입니다. 그 학당에서 서재필 박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토론학습 동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동아리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산을 소개했고 김필수는 소개했습니다. 둘은 만날 때부터 의기투합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평생을 함께합니다. 김필수는 세브란스 의전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의사 면허를 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의사로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우리 도산과 함께 독립협회 신민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신민회 활동에서 해체되는 즈음 김필순 가게는 가족 모두가 만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병원을 열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독립군 기지 개척을 모색하고 모범촌 공동체 마을을 구성하려는 꿈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독립군들을 치료합니다. 그 대감 마님의 부인이 되시는 김필순의 어머니는 직접 흙을 짓이기고 벽돌을 만들고 굳은 일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돕습니다. 그리고 넓은 농장을 사서 독립군 기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필수는 일제가 심어둔 첩자에 의해서 간호사가 타준 우유를 먹고 독을 탄 우유를 먹고 독살당합니다. 김필순 가게는 독립운동가의 명문가죠. 조카 김마리아가 있고 또 그 형들도 그 누이들도 그 누이 김구래는 그 당시 그 후에 도산과 함께 대한적십자회를 창설한 서병호라는 사람이고요. 그 서병호가 오늘날 서경석 목사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 김순애는 김규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합니다. 김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이죠. 김마리아는 또 그 고문을 당해서 몸이 상했을 때 도산이 상해로 피신시키고 또 미국으로 보내죠. 미국에서 도산의 아내 이혜련 여사의 간호로 몸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김마리아는 공부를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자가 됩니다. 또 이 김필순과 도산의 관계는 자식대로도 이어집니다. 도산의 첫 아들이 필립입니다. 그 필자가 김필순의 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그 김필순의 아들 중에 김염은 중국에서 영화 황제로 칭송을 받습니다. 30년대, 40년대 항일 무장 영화에 주연이란 주연은 다 맡아서 하는 영화 황제였습니다. 또 도산의 아들 필립 안도 아시아계 최초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명배우가 되었습니다. 할리우드 거리에 별 동판이 새겨진 배우입니다. 독립협회 활동을 하는 우리 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독립협회는 1896년 7월 2일부터 1898년 11월 14일 강제 해산되기까지 서재필이 만민공동회를 열고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개화운동을 펼쳤습니다. 도산은 평소에 나는 세 사람을 존경한다. 첫 번째는 필대은, 두 번째는 서재필 박사, 세 번째는 육일준. 이렇게 말합니다. 육일준은 다 아시다시피 서유견문을 서적을 내서 그 당시 지식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줬죠. 신사조를 최초로 알린 책입니다. 서양의 문물, 인문, 지리, 정치, 체제까지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육일주는 개화운동을 했습니다. 실상개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책과 함께 도산이 필독으로 탐독한 책이 은빙실문집입니다. 은빙실문집은 청나라의 사상가인 양계초가 쓴 책인데요. 양계초는 조선을 예로 듭니다. 조선을 봐라. 저렇게 힘이 없으니까 다 망했다.
우리 조선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근대화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도사는 비록 이 두 가지 책을 그렇게 필독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읽을 것을 권했고 자신의 학교에서는 정식 교과로 가르쳤지만 도사는 이들이 세 사람이 이 두 가지 책에서 또 세 사람 모두가 입헌군주제를 옹호할 때 도사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정치 체제를 바꿔야 된다. 도산의 신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신념은 도산이 서거하실 때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양계초는 또 그 인민실문집에서 신국신민을 주장합니다. 즉 신국신민, 나라가 강해야 백성이 강해진다. 즉 국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도사는 민권을 강조합니다. 신민신국이다. 백성이 새로워져야, 백성이 힘이 있어야 나라가 강해진다. 민권주의자입니다. 도사는. 이제 독립협회 활동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지점, 쾌재정 연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쾌재정은 대동강변에 있는 정자죠. 이 정자에서 그 만민공동회가 열립니다. 이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 관서지부, 즉 평양지회가 창설되는 창립식이 열린 곳인데요. 필대은의 작품입니다. 필대은이 이 고종 탄신일을 기해서 고관 대작들을 초대하고 여러 자기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관서지부 창립식을 가집니다. 이때 도산이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도산은 쾌재, 무엇이 쾌재인가 하니 고종 황제의 탄신일을 백성들이 즐거워하니 군민동락이라. 두 번째는 여러 관리들과 함께 기뻐하니 백성들이 더불어 즐거워하니 관민동락이라. 세 번째는 남녀노소 모두 모여 즐거워하니 여민동락이라. 동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쾌재의 세상을 염원합니다. 불쾌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앞에 앉아있는 관찰사, 부사들에게 그들의 그 부패상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 관리들은 결국 자진 사임하게 됩니다. 이로써 도산은 명연설가로 전국에 알려집니다. 도산의 연설은 유명했죠. 수많은 여성들이 도산을 흠모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 고향의 동지들이, 고향의 청년들이 평생을 함께하는 동지가 되고, 또 남강 이승훈의 일화는 유명하죠. 도산의 연설을 듣고 바로 집에 가서 가산을 정리해서 애국 계몽운동에 나서지 않습니까? 오산학교로 많은 인물들을 길러냈습니다. 여운형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으로 바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집에서 학교를 엽니다. 안중근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일성도 도산의 연설을 감명 깊게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권입니다. 이제 도산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도산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도산과 이혜련 여사의 여권 사진인데요. 그 위에 집조라고 하는 부분이 여권입니다. 그리고 도산 이 오른쪽에 보시면 대한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제국의 외교부라는 소리죠. 여기서 발행된 여권을 도산은 평생 일본의 어떤 회유에도 꿋꿋하게 대한제국의 여권을 사용합니다. 이 옆에 부분에 이 도산 안창호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 이혜련 여사의 그 여권을 보면 그 당시 여성 인권에 대한 게 단면이 드러나는데요. 그 이혜련 여사의 이름 부분에 이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무개 이 정도라고 합니다. 즉 이 여사 이 정도겠죠. 예. 그 다음
이 사진은 코리아 더 슬리핑 랜드, 그러니까 잠자는 나라, 잠자는 땅 코리아를 소개하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크로니클 신문 한 면입니다.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 오른쪽에 안도산과 이혜련 여사의 사진인데요. 도산이 1902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을 걷고 있을 때 드류 선교사를 만납니다. 드류 선교사는 8년 동안 조선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때 만났던 도산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영민한 청년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색을 보고 드류 선교사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2년여 동안 함께 생활합니다. 그곳에서 도산과 이혜련은 집안 허드렛 일을 하면서 다음을 모색합니다. 이때 이 사진을 찍을 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산이 얼마나 부인을 존중했는지 사진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도산이 드류 박사를 조용히 부릅니다. 박사님, 우리 한국에서는 부인을 남편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밖으로 돌리는 거는 부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드류 선교사가 자신의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서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인과 남편이 함께 찍어서 여러 사람에 보이고 알리는 것이 오히려 부인을 존중하는 거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걸 이해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기사에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잠자는 나라에서 온 청년의 기계가 몹시 당당하고 굉장히 고상하였다. 도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드디어 공립협회 시절로 들어가는 이제 파차파 캠프 시절 사진입니다. 왜 파차파 캠프가 중요하냐 하면요. 이 파차파 캠프야말로 도산공화국, 모범공화국의 출발 지점이고요. 이 파차파 캠프에서 한국 민주주의, 즉 한국 사람들이 모인 집단 공동체에서 민주주의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평가받는 곳입니다. 여기 왼쪽으로 도산이 서 계시죠. 세 번째. 도산은 이렇게 우리 동포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도산은 사실은 크로니클지와 인터뷰할 때만 해도 나는 교육자가 돼서 여기 미국에서 선진 교육을 받아서 고국에 돌아가서 교육 사업에 투신하겠다. 이렇게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꿈을 접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삶이 너무나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극심한 인종 차별 속에서 멕시코인, 중국인, 일본인 밑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대놓고 우리 동포를 무시합니다. 더럽다, 냄새난다, 전혀 교양이 없다, 거짓말을 잘한다. 도산은 이때 동포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노동을 합니다. 오렌지 딸 때 이 하나를 따더라도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한다. 꿈을 심어줬습니다.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오렌지 따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다. 그래서 동포들은 단결합니다. 그 단결의 출발 지점이 바로 파차파 캠프입니다. 도산은 우리 동포들에게 단결심을 키우기 위해서 야구 경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 야구 경기를 통해서 팀워크를 가르친 거죠. 그리고 도산은 이 파차파 캠프를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자치회를 결성하고 자치경찰을 만들고 자치감찰을 했습니다. 결코 도산의 리더십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과업이었습니다. 이 파차파 캠프를 중심으로 미주 동포들의 향후 법적 지위가 보장을 받습니다. 미주 동포들이 한 마음으로 뭉칩니다. 이 파차파 캠프에서 흥사단, 대한민국민의 그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오늘날 미주 동포가 250만, 300만 된다고 합니다. 출발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파차파 캠프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지질 않았는데 최근에 기록물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뉴욕에서
보험회사가 자신의 보험 영업을 위해서 이 리버사이드 시를 지도를 표시를 했는데 거기에 파차파 에버뉴에 즉 파차파 거리죠. 거기에 코리안 세틀먼트 즉 한국인 집단 거주지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파차파 캠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동포들이 그 자국 내에서의 어떤 그런 뭐 신문을 발행하고 또 뭐 실업가를 양성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에만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도사는 신문을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매일매일 전했습니다. 밤샘 토론을 했습니다. 밤샘 집회를 열었습니다. 애국 혼을 불태웠습니다. 망국일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1910년도에는. 그 정도로 미주 동포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차파 캠프는 1913년 그 서부지방에 대한파가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오렌지 농장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자 오렌지 농장에서 주로 일하던 우리 동포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고 파차파 캠프는 쇠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파차파 캠프는 그 리버사이드 시를 관통하는 철도길 옆에 있던 주거지입니다. 철도 공사를 했던 근로자들이 묵었던 집들이었는데 이제 철도 공사가 끝나니까 모두 이주해버렸고 빈집이 되었을 때 우리 동포들이 하나 둘 들어가 살았고 맨 처음에는 몇 가족 안 됐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거의 뭐 300명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 파차파 캠프에서 하와이에서 본토로 오는 우리 동포들을 샌프란시스코 역에 가서 맞이했고 그들을 심사에 불합격받지 않도록 편의를 돌봐줬고 교통비까지 주면서 안내를 해서 이 파차파 캠프로 거주하게 했다고 합니다. 도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화장실 청소를 직접 했고요. 화장실을 만들어줬습니다. 도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교육자의 꿈이 아니라 동포들과 동고동락하는 꿈을 바르게 세웠던 것입니다. 공립협회 창립 회원들입니다. 이 공립협회가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도산의 리더십이 저 정도야? 멕시코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못했던 저런 조직을 만들었구나 감탄합니다. 이 공립협회야말로 도산의 뛰어난 출발 지점입니다. 또 하나의 출발 지점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끊임없이 전했고 미주에 사는 동포들의 소식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이 동포들은 미주 동포들은 도산의 지도력에 전폭적으로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 공립협회가 성장을 해서 대한인 국민회가 되고 대한인 국민회는 미국 당국으로부터 미주 한인의 법적 지위를 획득합니다. 이 동지들을 보면 여기 이제 오른편에 도산,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이강 동지, 송석준 동지, 그 위편으로 왼편에 임준기 동지, 그리고 정재관 동지입니다. 이 이관, 정재관 동지는 신민회 활동을 같이 하면서 연해주로 파견돼서 안중근 의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송석준 동지는 도산 결혼식 때 예련여사의 증인을 할 정도로 도산과 가까운 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공립협회 활동 중에 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준기란 인물은 도산과 한국재림교회와의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입니다. 한국재림교회가 첫 기초를 닦은 사람이 이 임준기의 할아버지 임기반입니다. 임기반은 그 관서지방에서 도산의 독립협회 활동을 도왔고 자신의 사랑방에서 그 지역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독립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국재림교회의 발판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이 손자는 도산과 함께 공립협회를 창립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미주 한인들의 모임 사진입니다. 미주 한인들을 보면 모임이 끝나면 이렇게 사진들을 찍었고, 예.
여기 그 오른쪽 아래 사진을 좀 보면 악기들이 보이시죠? 도사는 누구보다도 문화 예술의 힘을 믿었습니다. 도사는 노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따님이신 안수산 여사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항상 집에 오면 동지들과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랑 그 집 근처에 있는 야트막한 산등성에 올라가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늘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감동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사는 동지들을 모으면, 모임을 만들면, 조직이 구성되면 반드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집회 때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사는 노랫말을 수없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또는 가명으로 여러 노래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구세학당 시절에 이런 노래도 지었어요. 무궁화 노래. 그래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조선 사람 조선으로 길이 보전하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 근래에 들어서 애국가 작사자는 도산이다.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발견되고 또 여러 일화들이 발견되면서 문화예술계에서 학문적으로 지금 애국가 작사자는 도산 안창호이다.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흥사단 그 활동을 4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흥사단에도 그 흥사단 절차에 그 집회에 여러 노래들이 있는데 다 도산이 작사하신 정말 아름다운 노래들입니다. 노랫말이 너무 좋습니다. 그 한 번은 흥사단에 그 어떤 출판사 사장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독립운동가들의 꽃말, 즉 어록을 책으로 출판하는 분이었는데 자신이 사실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어록을 꽃말을 제일 먼저 출간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유를 여쭈었더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글을 읽으면서 도산의 글은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뼈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예. 아마도 우리 도산이 어릴 때 서당을 다니면서 그 동양 고전을 학습한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그 초기 출발 지점에서 중요한 신민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산은 이제 1904년에 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또 1906년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국이 반식민지가 되는 상황에서 그냥 미국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립협회 회원들과 동지들과 밤샘 토론을 합니다. 그 밤샘 토론 결과 고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신민회를 결성할 결심을 합니다. 도사는 다른 사람이 썼던 모임의 이름을 좋은 게 있으면 늘 갖다 썼습니다. 이 신민회도 사실은 아까 그 재림교회 임기반 선생이 조직했던 잠시 존재했던 단체인데 너무 좋은 이름이라고 갖다 씁니다. 그리고 흥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일준이 만들었던 잠시 존재했던 그 흥사단을 도산이 갖다 씁니다. 신민, 새로운 백성, 새로운 국민. 자, 도산이 동지들과 그렇게 밤샘 토론한 결과 이제 우리는 독립운동의 궁극 목표를 민주공화국 수립에 둔다. 그리고 그 전략은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자. 산업을 진흥시키자. 이런 결심을 하고 대한인 신민의 취지서와 통용 장정을 들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신민회를 조직할 때 도사는 향후 독립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결사체로 만들었습니다.
왜 신민회가 중요하냐 하면 그 당시에 여러 세력들을 결집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양기탁 선생을 찾았죠. 양기탁 선생은 당시에 대한매일신보사의 주필이었습니다. 그 대한매일신보사의 지식인 그룹 박은식, 신채호를 결합했고 또 상동교회는 그 당시 기독교 계열의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상동교회 인물들 전덕기, 이동영, 이회영, 손정도 목사 이런 분들을 결집시켰고요. 또 무관 출신들 향후 무장 항일 투쟁에 전념하시는 동지들을 결합했습니다. 이동휘, 좌우 통합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좌파의 대표 아닙니까? 이동휘를 비롯해서 이갑동지, 유동열, 노백린, 이갑동지와 도산의 우정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이갑동지는 러시아에서 무장 항일 투쟁을 준비하던 중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도산이 그 안타까운 실정을 보고 입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걸 보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건설 노동자로 일한 임금과 도산이 안 계신 동안 이 혜련 여사가 한 푼 두 푼 삭바느질 하면서 모은 돈을 모아서 또 여러 동지들이 모아주신 후원금을 모아서 이갑 동지에게 보냅니다. 그 돈을 받은 이갑 동지는 또 도산 동지답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안도산의 첫째 아들 이름 또 안중근 의사의 첫째 아들 이름으로 땅을 삽니다. 독립군 기지로 건설하기 위해서. 이갑동지는 그 후에 안타깝게 러시아에서 순국하셨습니다. 그 따님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켰습니다. 그 따님은 도산이 마지막 경성제대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매일같이 찾아와서 병문안하고 마지막 영면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동열, 우리 국군을 창설하신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강북군 창설을 하셨고 무호 독립 선언서에 동참하신 또 노백린, 이 노백린 독립운동가는 나중에 1920년도에 임시정부의 지도하에 그 한인 비행 양성소가 캘리포니아 주에 준비됩니다. 동포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큰 농장을 샀습니다. 거기서 한인 비행사를 양성합니다. 독립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3년밖에 운영을 하지 못했지만 재정난으로 문을 닫았지만 11명의 비행사를 배출합니다. 이런 무관 출신들도 다 결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도 실업가인 이승훈과 안태구, 남강 이승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산의 연설을 듣고 애국 개명운동에 투신하죠. 이 안태국은 동지는 우리 도산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거의 실신할 정도로 우셨다고 합니다. 이 안태국 동지가 장티푸스에 걸렸을 때는 자신의 방에 데리고 와서 밤낮으로 대소변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 안태국 동지가 있고요. 또 미주 공립협회 이강, 정재관, 임준기 동지를 결합해서 이 미주 공립협회에서 온 이 동지들은 나중에 이강, 정재관은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안중근 의교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그 외에도 윤치호, 조성환, 김구, 임천정, 이종호, 주진호 등 전국적으로 많을 때는 800명에 가까운 회원을 가졌다고 합니다. 신민회 인사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제일 먼저 이갑 동지가 보이고요. 저 위 사진으로. 이 밑에 전체 사진은 김마리아 집안, 즉 김필순의 집안 사진입니다. 그 이갑 동지가 보이고 두 번째가 이제 김필순입니다. 도산과 의형제를 맺은. 그리고 가운데가 노백린, 비행사를 양성한 학교의 교장이셨죠. 그리고 이동휘, 그리고 유동열 동지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신민회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신민회가 이렇게 여러 세력을 결집한 것과 함께 왜 중요하냐? 이 신민회가
활동하는 동안 우리 그 조선에서 구국 교육열이 최절정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신민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신문을 발행하고 잡지를 만들고 서적을 간행했습니다. 교육자를 양성했습니다. 인물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업을 장려했습니다. 또한 국외에다가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1911년에 강제 해산을 당했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자들은 신민회 활동은 실패가 아닌 성공이다. 왜냐? 신민회가 활동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민족 역량이 급성장했다. 민족 역량이 최대치로 발전을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신민회 회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사립학교가 3,000여 개나 건립됩니다. 이 3,000여 개 학교를 통해서 향후 민족의 대들보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독립무관학교, 또 밀산무관학교가 설립됩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독립구들이 양성되죠.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김산으로 알려진 장지락이라든가 또 여러 약산 김원봉이라든가 이런 독립운동가들, 또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이 길러지는 계기가 신민회 활동의 결과였습니다. 신용화 선생님은 그 신민회를 만드신 도산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도산은 항일 무장투쟁 그 기초를 닦은 분이다. 그리고 한국 근대사에서 민족 독립운동사에 공헌을 한 영원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다. 이 신민회가 중요한 이유는 봉건 잔재의 시대에 민주체제로 전환을 꾀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혁신적인 사상을 지닌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도산의 출발 지점에서 단체들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도산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가족과 편지로 소통을 했습니다. 하물며 안필립이 배우가 되고자 했을 때 어머니는 반대를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라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기를 바랬지 남의 나라 와서 영어 배우라니 안 된다. 그럴 때도 안필립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허락을 받아냅니다. 너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너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할 일이다.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대단히 멋진 분이죠. 예. 그리고 부인에게도 편지를 쓸 때마다 나의 사랑 혜련 이렇게 쓰십니다. 그리고 이 혜련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세련됐잖아요. 사실은 덕실이었어요. 근데 도산이 헬렌, 그와 유사한 혜련으로 바꿔줍니다. 도산의 그 이름 짓기는 매우 창의적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필립, 첫째 아들 필립도 이 아랫사진의 가운데가 필립인데요. 반드시 필의 독립할 때의 립입니다. 즉 반드시 독립을 하리라. 그것도 영어로 필립 똑같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필영, 막내 아들 왼쪽에 필영. 영원하라는 거죠. 우리 자주 독립국이. 그리고 필선, 반드시 선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는 거죠. 그 필선 밑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안수산입니다. 안수선 여사는 오빠들과 마찬가지로 미군에 입대를 하죠. 그래서 항일 투쟁의 의미로 미군에 입대해서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안수산 여사도 미 해군에 입대를 하는 동양계 최초의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암호 해독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나중에 중요한 그 암호 해독가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 끝에
안수산, 수산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수산, 그 금수강산의 수산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막내딸 수라, 고울라, 신라, 라자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도사는 이름을 지을 때도 한문과 영어, 한글을 넘나듭니다. 그리고 도사는 그 부인과 결혼할 때도 굉장히 신사적으로 접근을 하죠. 할아버지가 맺어준 인연이라서 나는 그렇게 맺어준 인연은 안 하겠다 했을 때 제안을 하죠. 그렇다라면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권고하시니 첫째, 나는 기독교도다. 둘째, 나는 공부를 할 것이다. 고로 나의 신부가 될 사람, 나의 평생으로 함께 할 사람도 기독교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혜련 여사와 자신의 여동생 안신호 여사를 서울에 있는 정신여학교에 입학시키죠.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갔을 때도 이혜련 여사를 학교에 보냅니다. 공부하라고. 굉장히 멋진 뛰어난 그 인권 감수성의 소유자죠. 예, 이 가족들을 그 안신호 여사 얘기를 하면 안신호 여사는 결국 북한에 남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현충원이죠. 혁명열사능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가 독립운동사적 측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손정도 목사 그리고 이 도산 안창호가 큰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손정도 목사는 자기의 친구인 김영직, 즉 김일성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김일성을 돌봤고 또 김일성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 붙잡혔을 때 구출해냈고 그래서 북한에서도 손정도 목사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와 손정도는 매우 밀접하게 독립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일궈가는 작업에서도 도산 안창호 그리고 그 동지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동포 사랑, 나라 사랑이 진심이었던 우리 도산 선생. 조직을 만드는 데 귀재였고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이 자치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도모한 사람. 끝까지 민주주의자였던 우리 도산. 과연 그 꿈은 완성되었을까요? 예, 미완의 꿈이죠. 그 미완의 꿈이 그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 서리로 취임하실 때 하신 취임사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잃고 사는 것은 죽은 것만 못하기 때문에 최후의 핏방울까지 흘려 찾아야 하며 우리 운동은 주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위에 모범적인 공화국을 세워 2천만이 천연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즉 도산의 미완의 꿈은 모범공화국,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에서 천연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천연의 복락은 도산이 남기신 대공주의 철학에 담겨 있습니다. 대공주의는 사평등을 의미합니다. 민족평등, 정치평등, 경제평등, 교육평등의 세상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도산은 애기애타로 남겼습니다. 애기애타, 도산의 글입니다. 이 애자를 보면 사랑애자가 특이하죠. 버두자를 썼죠. 도산은 사랑은 동지적 사랑을 말했습니다. 동지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돌보고 붕우책선하는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동지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고
이민족을 사랑한다면 천연 복락의 시대는 오지 않을까요? 에기에타, 곧 상생의 사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